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최근에 후속책까지 출간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입니다. 사실 소설이나 에세이보다는 인문, 철학, 순수과학 같은 류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작년 연말 독서 모임 책 나눔 행사에서 제가 소설책을 한 권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어지는 연고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특별히 제가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으로 골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통째로 꺼내서 박박 빤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 연희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렸다. 사방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계절이다. 5월이고 초록이 가득하고 꽃향기가 훈풍을 따라 사방으로 퍼지는 아름다운 밤이다. 마음을 어떻게 꺼내지? 심장을 꺼내면 그게 마음인가? 노트북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백팩을 고쳐매고 숨을 헐떡이며 재하가 묻는다. 마음에 형체가 있었던가? 그렇다면 한번 꺼내서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괴로웠던 기억을 다 지워버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그 생각만 나잖아. 이번에는 재하가 말했다. 재하는 도통 살아있음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빛나는 사람일까? 늘 궁금하다. 눈 떠지니까 뜨는 거고 사니까 사라지는 거야. 넌 안 그래? 재하는 가방 앞주머니에서 오징어를 꺼내 입에 넣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반짝이는 별을 세며 우물우물 오징어를 씹는다. 재하의 말을 듣고 연희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내리며 폴 발레리의 문장을 생각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스치는 바람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재하와 연희는 가로등이 깜빡이는 계단의 중간에 나란히 걸터앉아 말없이 밤의 고요에 잠겨있다. 오늘은 하늘은 맑은데 달이 없네? 재하는 차가운 시멘트 계단의 냉기에 소름이 돋아 엉덩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는다. 사는 일이 시멘트에 닿은 엉덩이만큼 차고 고되지만 손바닥만큼의 온기는 느끼고 싶다. 잠깐만. 연희야, 지금 저거 뭐야? 재하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자지러지게 놀라 연희를 붙잡고 벌떡 일어선다. 자세히 보니 분식집 바로 옆에서 동백꽃이 빠르게 휘몰아치고 소용돌이 안에서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피어나 건물이. 그러게 피어나네. 우리 지금 혹시 동시에 꿈꾸고 있어? 그런가? 꿈에서 만난 건가? 어쩌면 손을 잡고 저 꽃잎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 아름다울 것 같다. 마주 잡은 두 손에 땀이 차오른다. 순식간에 빨간 꽃잎 사이로 주택을 개조한 느낌의 2층짜리 건물이 생겨났다. 꽃에서 나무가 피어난 마냥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재하야, 원래 저런 건물이 저기 있었지? 연희는 양손으로 눈을 벅벅 비비며 물었다. 내가 알기론 없었어. 우리 사는 게 팍팍해서 정신까지 이상해진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응? 가보자고. 재하를 끌어당기며 연희는 계단을 마저 올라 건물 가까이 다가갔다.
때론 1초가 1000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계단을 올라 바라본 낡은 간판 앞에서 억겁의 세월이 흘러가는 듯하다. 연희는 낡은 간판에 쓰인 글자를 또박또박 힘주어 읽었다. 마음 세탁소? 간판이 낡은 거 보니까 이 세탁소가 전에도 여기 있던 건가 봐. 그러게, 우리는 왜 이제 봤지? 명품 드라이클리닝, 무슨 얼룩이든 빼드립니다. 색이 발에 찢겨나간 시트지의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우리 분식은 그대로다. 불이 꺼진 매장 안을 들여다보려 손으로 망원경 모양을 만들고 창문에 붙어 요리조리 내부를 살핀다. 끈적하게 기름때가 묻은 빨간 테이블, 지저분한 쿠킹 호일, 대놓고 조미료를 들이붓는 식당 아줌마의 양념통도 그대로다. 팔고 남은 눅눅한 튀김까지 쌓여있다. 우리 동네 식당 없어서 밥 사 먹을 데 없는데 여기 김밥 진짜 배고플 때 아니면 못 먹잖아. 조미료를 쓰는데도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불 꺼진 내부를 살피던 재아가 말했다. 둘은 동시에 분식점에서 세 걸음 물러서 다시 건물을 올려다본다. 맞는데 아니다. 아닌데 맞다. 오늘은 달이 없는 밤이니까 맞다고 믿는 쪽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때론 어떤 절실한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두 사람은 한순간 나타난 건물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 있다. 그 순간 꽃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온다. 초록 내음이 진하게 섞인 바람이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아픈 기억을 지워드려요.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구겨진 마음의 주름을 다려줄 수도 얼룩을 빼줄 수도 있어요. 모든 얼룩 지워드립니다. 오세요. 마음 세탁소로. 주인백. 바람을 타고 두 사람 앞에 섬광처럼 종이가 날아든다. 먼저 종이를 잡은 연희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왼쪽 심장 한편이 욱신거린다. 한 손으로는 종이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욱신거리는 심장을 연신 문지른다. 있지, 재아야, 나 희재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키는 연희를 재아는 가만히 바라본다. 연희의 어깨에 가만히 팔을 올린 재아는 종이의 다른 편을 잡고 눈을 감는다. 상처를 지울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오고야 말 행복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재아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순간 스르르 하고 세탁소로 들어가는 문이 저절로 열린다. 문이 열렸으니 선택은 이제 두 사람의 몫이다. 기이한 밤을 따라 흘러갈지 이대로 뒤돌아 집으로 돌아갈지 두 사람은 동시에 발을 내딛는다. 어느 방향일까? 어서와. 잠에 취한 지은이 세탁소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내려왔다. 일순간에 눈앞에 나타난 지은을 보고 놀란 연희와 재아를 보며 지은은 검고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바 테이블 앞으로 오라고 손짓을.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여기선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차 우려놓길 잘했네. 일단 앉아서 마셔. 연희와 재아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은을 바라본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싶다 생각했더니 낯선 공간에 문이 열렸고 웬 여자가 나타나 차를 마시라고 한다. 재아는 이 생에 잘못한 일들을 되새긴다. 아무리 그래도 죽을 만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헛것이 보이나? 괜찮아. 여기 세탁소야. 전단지 보고 들어왔지? 내가 직접 쓴 건데. 원래 글을 좀 쓰거든. 놀라지 말고 여기 앉아. 하얀 도자기에 위로 차를 천천히 우려내며
지은은 연희와 재하를 바라본다. 그들의 슬픔을 마음으로 읽는다. 아픔이 느껴진다. 얼마만큼의 얼룩을 지워내야 할지 가늠하며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졸졸 따른다. 다림질로 해결될 만큼만 구겨진 마음이면 좋을 텐데. 연희는 지은이 건네는 차를 받아들며 바 테이블에 앉는다. 저 여자는 20대인 것 같기도 하고 30대 혹은 40대인 것 같기도 하다. 한쪽의 얼굴은 20대고 한쪽은 나이 든 노인의 얼굴 같기도 하다. 묘하게 슬픈 분위기의 여자가 보자마자 반말을 내뱉는데 이상하게 친근하다. 표정과 말투는 시크한데 희한하게 다정하다. 대체 뭐지? 어디서 본 적 있는 여자인가? 이 동네 살던 여잔가? 밥도 안 먹고 사는지 젓가락처럼 마른 몸으로 차를 우러내려 걸어 다니는 모습이 사뿐사뿐 가볍다. 걸음 하나하나가 꽃잎이 움직이는 모습 같다. 예쁘다기보다는 되게 매력적이랄까? 아니, 그게 예쁜 건가? 무튼 묘한 여자다. 연희는 지은을 힐끔거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두 모금 마신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아직 서 있는 재하를 끌어당겨 자리에 앉히고 눈길로 차를 권한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하는 데 익숙하다. 마셔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 들어있으면 어때? 지금 우리 현실보다 더 구리겠어? 하긴. 고개를 끄덕이며 재하는 백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앉아 찻잔을 받아든다. 차를 몇 모금 마시며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본다. 겉에서 보기엔 사진으로 보던 프로방스 어둠의 시골 카페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니 20평 남짓한 공간에 내부는 한옥 느낌이 나서 고즈넉하고 편안하다. 어쩐지 들어오고 싶더라니 막상 들어오니 더 좋다. 천장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달빛이 고스란히 들어온다. 가만, 언제 달이 떴지? 아까는 달이 없었는데. 밤인데도 햇살을 내리쬐는 나른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 왠지 따스하고 여유로워요. 연희는 따스한 무드의 원목 책장 앞으로 걸어간다. 잎이 큰 식물과 작은 식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가구들은 원목의 따스한 무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다시 찻잔을 들어보니 눈썹달이 잔에 담겨 있다. 잔에 비치는 달과 2층의 전경이 그림 같다. 그림 같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2층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진 연희는 다시 지인을 향해 걸어와 한껏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묻는다. 그런데 여기 세탁소 맞아요? 맞아, 세탁소. 참고로 세탁비는 안 받아. 마음의 빛으로 후불이야. 빚이요? 저 지금도 대출 많은데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어요. 그런 빚 말고 지금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나 다리고 싶은 구겨진 부분 있지? 여기서 그걸 다려주면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낯선 타인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대가 없이 도와줘. 그게 세탁비야, 오케이? 막 동화에 나오는 천사 느낌은 아니신데 좋은 일 하시네요. 차를 마시던 재하가 기득거리며 말한다. 연희는 말 없이 재하를 흘낏 노려보고 서랍에서 하얀색 반팔 티셔츠 2개를 꺼내는 지은의 곁으로 간다.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다. 처음 보는 이 여자가 왠지 모르게 좋다. 이상해 정말. 이상한 밤이야. 둘 다 하나씩 받아. 오랫동안 아파서 얼룩진 마음이나 조금 구겨진 다림질이 필요한 마음이 있으면 입어봐. 대신 마음을 지우면 그 시절의 기억도 지워져. 그러니까 지워도 될 기억인지 잘 선택해. 얼룩진 마음이면 기억이 지워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불행하지 않잖아요. 재하가 웃음기를 거두고 지은이 건네는 티셔츠를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진지하게 묻는다. 지은은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를 내리깔며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젓는다. 고개를 두어 번 흔들던 지은은 바 테이블에서 걸어 나와 1층 거실의 통창 앞에 서서 밤하늘을 보며 말한다. 불행하지 않으면 좋은 거야?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삶에서 불행을 빼면 행복만 남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중에 불행과 행복 딱 2가지 감정만 느껴? 아니요. 2가지만 느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떤 감정들을 느껴? 졸리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일 가기 싫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고 그래요. 가끔 살아있는 거 느끼고 싶으면 오징어 씹어요. 또 그렇게 한참 씹으면 이빨 아파서 확 짜증 나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웃기죠?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랩을 하듯 말을 쏟아낸 재아는 스스로 당황한다. 연희 말고는 남에게 속을 털어놓는 일 없이 실실 웃고 다니던 재아였다. 웃는 사람에게는 돌을 못 던진다고 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짜증나고 싫어도 웃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 욕을 덜 먹자는 게 재아의 삶의 모토였다.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에게 왜 이렇게 속을 내보이는 건지. 어떤 아픈 기억은 지워져야만 살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아프지만 그 불행을 이겨내는 힘으로 살기도 하지.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지은의 말투를 들으며 티셔츠를 멍하니 바라보던 재아가 잔에 담긴 차를 크게 한 모금 마시고 지은에게 받은 옷을 입는다. 장난기 가득하던 재아의 얼굴에 웃음이 걷어진 지 오래다. 티셔츠를 입는 재아를 바라보며 연희는 눈을 감는다. 어떤 말을 시키건 술술 하고 싶은,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하고 살던 기억이 절로 상기되는 오늘은 그런 밤이다. 지우고 싶은 얼룩인 거야? 조금 다려주면 되는 주름인 거야? 한참 멍하니 말이 없는 재아를 향해 지은이 묻는다. 재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다. 지우고 싶은 건지 다리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재아를 보며 지은은 일어나 2층 계단을 향해 걸어간다. 남은 차 마저 마시고 따라와. 네. 잔에 얼마 남지 않은 차를 모두 마신 재아는 연희를 바라본다. 연희는 재아를 보며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한다. 연희는 재아의 가방을 열어 책을 꺼내 아무작이나 펼쳐 읽기 시작한다. 재아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간다. 2층 창가에는 커다란 세탁기가 2대 있었고 은색 재봉틀과 다리미가 있는 판이 있다. 신기하게 세탁기와 다리미가 있는데도 카페 같은 느낌의 공간이다. 원목 가구들과 노란색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4개의 테이블과 2개의 소파가 있다. 재아는 가장 가까운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눈을 감고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봐. 그럼 서서히 입고 있는 옷에 얼룩이 생길 거야. 진짜 그 기억이 지워져도 되는지 그 티셔츠를 벗을 때까지 잘 생각해. 선택도 결과의 책임도 네 몫이야. 제가 이걸 벗어드리면 그 다음은요? 날 믿어. 금방 깨끗이 지워줄게. 지은은 세탁기가 있는 쪽으로 오른손을 들며 말한다. 사실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얼룩이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는 건 작은 배려다. 명색이 마음 세탁소니까. 위로차와 마음 털어놓음만으로도 얼룩을 지워줄 수 있지만 간직과 지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세탁이 끝나면 얼룩은 지워질 거야. 원래 없었던 일처럼 깔끔하게 그 부분만 싹 지워지지. 지워서 좋은 마음이 있고 간직해서 좋은 마음이 있으니 잘 판단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니까. 눈을 감고 있는 재아를 보며 지은은 소리 나지 않게 나와 옥상 계단을 향해 올라가
남은 하루의 시간을 짐작한다. 시계를 보지 않는 지은은 빛과 하늘을 보며 시간을 가늠한다. 달은 가장 오래된 시계니까. 종일 밝게 웃는 사람들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 욱신거려. 종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웃음 뒤에 슬픔을 감추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웃는 거지. 마음의 얼룩으로 남은 아픔을 지워야만 숨 쉴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마냥 웃던 재아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던 지은은 팔짱을 끼고 서서히 재아처럼 두 눈을 감는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양팔을 벌려 날갯짓을 하듯 길게 뻗는다. 등에서 진짜 날개가 돋아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처럼. 그런 지은의 뒷모습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연자씨 점심 먹었어? 끼니 거르지 말고 살살 일해. 기사 식당에서 참모로 일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낸 재아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놓고 기지개를 켠다. 지하 단칸방에서 석 달 전 촬영한 영화를 편집하다 쓰러져 잠들었다가 일어나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다시 편집하기를 반복하던 날들이다. 얼마 만에 지하에서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는 건지 덥수룩한 수염을 만지며 목 뒤로 길게 자란 머리칼도 만진다. 모자를 쓱 고쳐 쓰고 한쪽 눈만 뜨고 하늘을 본다. 눈이 부시다. 재아가 가장 빠르게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하늘을 보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넓고 탁 트인 하늘을 보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하늘은 적당한 거리에서 늘 곁에 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아우씨, 오늘따라 더럽게 팔았네. 아니지, 파란데 더럽게 팔할 순 없지. 오늘따라 무지하게 맑고 팔았네. 감았던 한쪽 눈을 뜨고 30m 앞에 있는 편의점을 향해 걸어간다. 재아는 4년제 지방 공대를 중퇴하고 예술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작품으로 만든 단편 영화가 유럽의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면서 촉망받는 영화 감독으로 떠들썩하게 소개됐다. 교수님과 동기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언론에서 주목하는 신의 감독이 됐다. 존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실험성 강한 소재로 포스트 박찬욱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재아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재아는 그 이후 영화를 한 편도 만들지 못했다. 주변의 기대가 큰 만큼 더 멋진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다.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고 사실 만들고 싶은 이야기도 없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의 돈을 받아 쓰던 재아는 그렇게 2년을 보내다 결국 건설 현장 막노동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연자씨가 무릎 연골 수술을 받고도 진통제를 3알씩 입에 털어 넣으며 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렇게 돈을 모아 드디어 영화를 만들러 지하 단칸방을 구해 나왔다. 상을 받은 지 5년 만에 만드는 영화였다. 밥 먹었지. 아들만 취직하고 결혼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징.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칠첩반상 도시락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린다. 연자씨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재아는 캔맥주를 벌컥벌컥 마신다. 술은 역시 낮술이지. 연자씨,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게 어디 쉽나요? 저도 뭐라도 하고 싶네요. 조금만 기다려. 내 이번 영화 크게 터뜨려서 연자씨 호강시켜줄게. 양 어깨를 실룩실룩 번갈아 흔들며 도시락 뚜껑을 열고는 연자씨를 향해 세상을 향해 소리친다. 재아는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으며 미래를 생각하며 웃었다. 맨날 죽상으로 오더니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네, 총각. 천천히 먹어.
대기업 퇴직 후 동네에 편의점을 차린 사장 아저씨가 재아를 보며 테이블을 정리한다. 역시 편의점 도시락은 여기가 제일 맛있다니까. 아저씨는 식사하셨어요? 편의점 도시락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 옛날 말이야. 이거 봐봐. 우리 집 도시락은 저염에다가 5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나 줄까? 정말 그렇네. 염분 함량이 낮게 표기되어 있구나. 이야, 역시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져. 주세요. 컵라면 2개를 사서 편의점 아저씨가 준 폐기 도시락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슬렁슬렁 집으로 돌아온 재아는 다시 일주일을 영화 편집 작업에 매달렸다. 수상 이후 첫 작품이라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대부분 나를 배신한다. 원하는 것은 기막히게 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지겹게도 준다. 어느 스타 강사가 좋은 일 다음엔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 다음엔 좋은 일이 시계추처럼 온다고 말했는데 재아의 인생은 시계추가 아닌 타종처럼 나쁜 일만 한쪽 방향을 향해 연속으로 탕탕 치는 것만 같았다. 이게 영화야? 감독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 거야?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 서울의 작은 예술영화관 2군데서 개봉한 재아의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해외의 모든 영화제에 출품했지만 낙선했다. 지인들은 작품성 있는 영화라며 재아를 위로했지만 말과는 다른 눈빛의 언어를 읽을 수 있었다. 오래전 집을 나간 아버지의 짙은 청바지 끝단이 왜 하필 지금 떠오른 걸까? 아버지라는 사람만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막노동 같은 거 하지 않고 영화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텐데. 집을 나가서 생활비라도 제대로 붙여줬더라면, 아니, 애당초 내가 공대를 자퇴하지 말고 영화를 취미로만 즐겼다면, 그리고 예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면, 연자씨가 바라는 대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더라면, 아니, 영화 실패 후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유튜브 PD를 했더라면, 아니, 그냥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재아는 자신의 실패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핑계란 핑계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가장 원망스러운 건 아무도 없는 캄캄한 집에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들어오는 연자씨를 기다리는 동안 영화를 보며 무서움과 외로움을 달래던 그날들인 것 같기도 하다. 대체 이 중에서 어떤 얼룩을 지우고 싶은 거야? 원래 인간의 마음은 아기 궁둥이처럼 보송하고 보드라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며 얼룩덜룩해진다. 얼룩이 겹겹이 새겨지기도 때론 구겨지기도 하는데 어떤 얼룩은 서서히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구겨짐은 자연스럽게 펴지기도 한다.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얼룩은 마음의 나이테가 되지만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는 얼룩은 간직할수록 상처나 아픔 혹은 결핍 같은 것들이 되어 나타난다. 유난히 밝게 웃던 재아의 웃음을 보며 지은은 달의 이면을 생각했다. 언제 죽어도 괜찮다는 눈빛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에 세탁소에 재아가 처음 들어오던 순간부터 신경이 쓰였다. 재아는 마음의 얼룩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 밤하늘에게 기도하듯 주문을 외던 지은은 서둘러 내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하얗던 티셔츠는 여러 군데가 얼룩져 번져 있다. 이거 다 지울 수 있어요? 재아는 지은의 인기척을 느끼며 머쓱해져 옷 위에 겹쳐 입은 티셔츠를 벗었다. 괜찮은 척하고 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았구나. 새하였던 티셔츠에 물든 얼룩을 보며 재아는 마음이 놀라면서도 복잡해진다. 영화의 흥행 대참패 이후 작은 광고 대행사의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지 어느새 5년 차다. 사장은 매년 올해는 정규직 전환해야지 라고 말만 하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이제 33이 된 재하는 반지하방과 비정규직을 벗어나고 싶다. 연애를 해도 이런 자신의 환경을 들키기 싫어 관계가 깊어질 것 같으면 밀어냈다. 일부러 가볍고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무엇부터 지워야 할까 곰곰이 생각에 빠진다. 인생을 다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리셋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아, 어떻게 아셨어요?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던 재하는 지은의 시선을 피해 티셔츠만 만지고 있다. 지나온 시간에 모든 얼룩을 지운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이었다. 얼룩으로 남은 아픈 마음을 지워준다는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 많게 봐야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눈빛은 천년을 산 사람처럼 깊고 슬프면서 묘하게 따뜻하다. 온기 있는 슬픔이 느껴진다. 처음 보는 눈빛이다. 재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 말은 생각의 언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눈동자의 흔들림까지 막을 순 없다. 사랑해 하고 입으로 말하지만 눈은 감정 없는 이들. 힘들어 하고 말하지만 눈은 살아있는 게 재밌어 죽겠다는 이들. 날 믿어 라고 말하지만 눈에는 진실 한 점 없는 이들. 엄마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나간 연자씨의 눈빛은 슬프고도 슬펐다. 연자씨가 새로운 남자와 같이 산 뒤로는 그 슬픈 눈빛도 본지 오래지만 하나만 지워. 다 지우면 인생에 뭐가 남겠어. 상처도 인생인데. 가장 아픈 얼룩 하나만.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눈빛과 말이 일치하는 순간 재하의 몸이 전율하듯 떨린다. 외로움을 지우고 싶어요. 외로움? 네. 연자씨가 일 나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던 그날의 외로움이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재하가 서너 살 무렵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을 떠났다. 얼굴은 몰라도 재하가 붙잡던 청바지 끝단의 촉감은 기억한다. 가지 말라고 엉엉 울며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있는 재하를 안아주지도 떼어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서있던 짙은 청바지의 색과 거친 듯 해진 그 촉감만 기억한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 연자씨와 재하는 겨우 둘이 누울 수 있는 쪽방에서 지냈다. 재하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연자씨는 하루 동안 먹을 걸 차려두고 요강을 방 안에 넣어주고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일을 나갔다.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재하는 연자씨가 그렇게 나갈 때마다 울먹인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어디서 얻어온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 하루를 보냈다. 방 안의 재하는 혼자였지만 텔레비전을 켜면 즐거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지치면 의자를 끌고 창문 앞으로 갔다. 창밖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가로등에 불이 켜져도 연자씨는 오지 않았다. 재하가 기다림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때쯤 연자씨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검은 봉지에 싸들고 조심스레 들어왔다. 재하는 냄새로 연자씨의 귀가를 알았다. 고기 냄새, 숯불 냄새, 땀 냄새, 음식 찌든 냄새, 파스 냄새. 재하는 연자씨의 냄새를 맡으며 그제야 안도하며 깊게 잠이 들었다. 지긋지긋하던 그 냄새. 재하는 어느덧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연자씨의 냄새 하나 덜어내고 싶어서. 집에서 연자씨가 오기를 기다리던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글 때면 저는 늘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소리칠 수 없었어요.
외로웠겠다. 많이 무서웠겠어. 네. 가장 무서운 건 연자씨마저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무서울 때면 머릿속으로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를 상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상상하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하하, 웃기죠?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런 거라니. 하나도 안 웃겨. 이런 건 웃긴 게 아니고 슬픈 거지. 맞아요. 슬픈 거죠. 슬픈 걸 슬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멋진 일인 줄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알지. 사장님, 저 연자씨가 문을 잠글 때 속으로 울었던 그 얼룩을 지우고 싶어요. 슬펐던 네 얼룩이 아니고 제 얼룩도 지우고 싶죠. 정확히는 다 이해 못하지만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저를 지키고 싶어 하던 연자씨를요. 그때 연자씨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어요. 29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 지금 좀 멋지죠? 기특하다. 슬플 땐 웃는 게 습관이 된 제아지만 미세하게 입꼬리가 떨리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제아의 손에 들린 옷을 받아들며 지은은 선심 쓰듯 말한다. 오픈 기념 이벤트 해줄게. 1+1. 오늘은 네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네 얼룩 먼저 지우고 다음에 연자씨 모셔와. 잘해줄게. 우와, 정말이요? 연자씨 것까지요? 언제든. 자, 이제 시작이야. 지금 지워진 얼룩은 다시 너에게 생기지 않아. 후회해도 괜찮아요. 제아가 결심한 듯 턱을 굳게 내리며 말한다. 지울 수 있다면 모두 지우고 싶다. 그날도, 영화를 만들게 됐던 날도, 영화가 사랑받았던 날까지 모두. 영화와 관련된 모든 씨앗은 무엇이든 지우고 싶다. 영화를 지우고 싶어 들여다보니 어린 제아의 아픔을 지우고 싶다. 어린 제아의 아픔을 지우려면 연자씨의 아픔도 함께 지우고 싶다. 그날을 살아내던 모자는 매일 밤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로 버텼으니까. 지은은 세탁기 앞으로 가 안에서 밖으로 손을 뻗는다. 발레를 하듯 우아한 지은의 손짓을 따라 세탁기가 열리고 제아의 얼룩이 묻은 티셔츠가 빨려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탁통이 7번 돌아가는 걸 세며 제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안녕, 외로움. 안녕, 어린 제아. 안녕, 영화를 사랑했던 날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세탁기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서 있던 지은이 제아에게 묻는다. 제아는 대답 대신 지은을 물끄러미 본다. 제아의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었기에 지은은 말을 잇는다. 숨쉬기. 숨쉬기가 제일 중요해. 숨 잘 쉬어야 살 수 있잖아. 의외네요. 숨쉬기라니. 숨 안 쉬면 어떻게 사니? 숨 잘 쉬어야 잘 살지.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낙담하고 기뻐하고 투닥거리고 미워하고 때론 사랑하고 다시 일하고 잠들고 걷고 숨 쉬고. 이게 기본이지.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기 위해서는 숨 쉬는 게 기본이야. 숨쉬기라. 숨이 잘 쉬어지면 그때 문제를 마주하며 살면 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극복해 나갈 뿐이야. 도망가고 해결하고 그런 게 극복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끝까지 피하지 않고 겪어내는 거. 그게 극복이야. 끝까지 피하지 않는 게 극복이라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지. 어렵고. 하지만 그렇게 겪어내고 난 뒤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니까. 마음의 얼룩도 그래. 자기 얼룩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얼룩이 아니라 마음의 나이테가 되듯이 말이야.
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날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너무 먼 미래의 일도 생각하지 마. 미리 걱정하지 마. 그냥 오늘을 살면 돼. 오늘 하루 잘 살고 또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면 돼. 와, 사장님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사장님 아무리 나이 많게 봐도 저보다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인생 1000년은 산 사람처럼 말하네요. 재아의 말에 지은이 희미하게 웃는다. 녀석 제법 똑똑하네. 1000년보다는 오래 살긴 했지만. 그때 세탁기가 덜컹하고 열리며 건물이 피어오르던 순간의 환영처럼 빨간 꽃잎이 회오리치며 비처럼 일자로 뻗어나와 재아 앞으로 옷을 가져온다. 재아는 머뭇거리며 꽃잎 위에 있는 옷을 바라본다. 가장 짙은 얼룩은 지워졌고 다른 얼룩은 조금 희미해졌다. 꽃잎은 재촉하듯 재아의 손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 옷 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빨랫줄에 걸어놔. 내일 해가 뜨면 옷이 바싹 마르고 지우고 싶던 마음의 얼룩이 지워질 거야. 재아는 옷을 받아 들고 당황스럽고 먹먹한 마음으로 한참을 서 있다. 이상하다. 슬프지 않다. 매일 슬펐는데 오늘은 슬프지 않아. 이 이상한 세탁소에서 정말 마음의 얼룩을 빼준 건가? 슬퍼서 매일 웃음으로 감정을 숨기던 재아는 웃음을 거두고 무표정으로 옥상 정원을 향해 올라간다. 이상한 세탁소야. 이상한 사장님이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재아는 계단을 내려가려는 지은을 부른다. 사장님, 근데 왜 하필 메리골드예요? 마음 세탁소가 피어난 곳이. 재아의 질문을 들은 지은은 뒤돌아선 채 걸음을 멈춘다. 예쁘잖아. 해 지는 게. 해 지는 거 예쁜 동네는 다른 데도 많지 않아요? 많지. 그리고 우리 분식 김밥이 맛있잖아. 에? 우리 분식 김밥이요? 사장님 진짜 맛있는 거 안 드셔보셨구나. 다음에 저희랑 꼭 다른 식당 가봐요. 제슐랭 가이드라고 아세요? 제가 맛집 싹 깨고 있어요. 그래, 기회 되면 가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재아를 뒤로 하고 지은은 계단을 내려간다. 그러고 보니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노을이 예뻤지. 메리골드에서 눈 뜬 그날.